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날씨는 연일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게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아직까지 겨울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커다란 상승 흐름에 탑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상승 업종부터 그 가운데 가장 강할 탑픽 종목까지 선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먼저 남다른 해안으로 시장 굉장히 잘 봐주시는 검증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1시간은 정말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에는 전환사채 공시를 보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바로 그 방법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정보를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정보를 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빅사이클 업종으로 가져와 주셨던 이 UAM 도심 항공교통 업종이 또 국정과제라는 날개를 달면서 오늘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렇게 빅사이클과 함께 하시면 강한 업종들 미리 선점해 가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강한 종목 미리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또 장중에도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와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미증시 훈풍에 반등했지만 2,700선까지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0.42% 상승한 2,65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이 목재와 운송 장비, 창고, 비금속 광물 순으로 상승했고 철강 금속과 화학, 통신업 순으로 하락 폭이 깊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26% 오르면서 900선을 회복했는데요. 91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6%대 상승하는 등 바이오주들의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1,250원 8전에 마감하며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앵커님이 수치는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네. 수치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 오늘의 상승폭은 그걸 다 만회하지 못한 느낌에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지수가 반등 나옴으로써 양봉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급등했던 종목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하락폭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흐름이다 이런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제가 확인했을 때 3.58% 상승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는 건데 지금 상승해서 이탈한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더니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이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빨리 잡혀야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요. 증시에 다시 훈풍이 불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WTI 원유 선물 또한 원유 선물은 다행스럽게도 100달러 아래인 98.69달러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잡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짧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바로 짚어주셨던 이 UAM, 맞습니다. 도심항공교통업종 오늘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도 나왔잖아요. 네. 네,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앵커님과 제가 UAM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탑픽주로는 대한항공, 현대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정보 먹거리로 1,700조 규모의 UAM 상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릴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실행될까라고 의구심을 했지만 이미 정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UAM을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오늘 상한가를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게 현대에서 만든 에어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택시, 에어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시제품은 나와 있고요. 현재 기반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이제 3년 후에는 한강에서 이런 에어택시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 2035년에는 어느 정도 정류장도 있고요. 에어택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꿈을 갖고 올라가고요. 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오늘 이 UAM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여기서 빅사이클에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현대차 이런 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재와 부품 관련주인 중소형 UAM 관련주들에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나왔고요. 기산텔레콤 또한 상한가가 나왔고 네온테크 또한 강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UAM, 하늘나는 택시에 대해서는 하늘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상상 속의 모습이다 볼 수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섹터, 이런 사이클을 알고 계셔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급등 섹터가 있는데요.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샘표인데요. 어제부터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관련해가지고 샘표가 상한가를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리드온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찍을 때 샘표 목표가 9만 원을 간다고 찍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93,700원이었습니다. 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9만 원까지 홀딩하셨으면 수익률로 하면 짧게는 20%, 많게는 40% 이상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이 왜 샘표가 올라가냐면 지겹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실제적으로는 해바라기 씨유라는 이런 기름을 수출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팜유가 해바라기 씨유의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없으면 팜유로 라면이라든지 과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해바라기 씨유가 수출 중단되자 팜유의 수출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에서 필요한 양 이상만큼을 수출하게 됨으로써 자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이 더 이상 수출하지 말고 잠정 중단해라 이런 말을 함으로써 팜유 관련주인 샘표 식품, 제시케미카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도 샘표 식품 오늘 들여가지고요.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샵 008이 하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섹터 UAM, 팜유 이 두 섹터는 앞으로도 중장기로도 좋아 보이니까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심 항공교통 업종 오늘 국정과제라는 날개를 달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 빅사이클은 또 지난주 한 주 앞서서 미리 짚어드렸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새 들어서 바로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본방사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기사 접했을 때 수익도 챙기시고 또 이 기사 소식에 대한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이 짚어주신 이 섹터와 종목들 굉장히 또 금세 들썩입니다. 빅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흐름으로 움직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를 부르는 빅사이클, 또 오늘 가져와 주신 상승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골프 산업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항공산업을 들여다봤다면 또 이번 주에는 골프 산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골프 산업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재 리오프닝 수혜주이면서 네. 최근 들어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예.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탑픽으로는 골프 산업주 수혜주 중에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거고 네네. 왜 골프 산업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중장기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주의 수혜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이제 골프 산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최근 이 골프 하는 분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국의 골프 하면은 지금의 대표팀의 감독인 박세리 선수가 저는 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골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박세리 선수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골프에 붐을 일으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는 박세리 선수보다는 현재 LPGA에서 세계 1위 또는 10위 안에 든 선수들이 다소 그분들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예. 박세리를 알면 사실 5, 60대, 40대 이후라는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진영 선수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네. 제가 네이버에 골프 1위, 골프 랭킹을 치면 고진영 선수 이게 세계 1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검색했을 때는 탑 랭킹 10 중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남자 골프 선수 대단하지만 탑 랭킹만 봤을 때는 여자 골프가 훨씬 더 강한 느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골프 산업을 붐업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TV에 틀면 골프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요. 어떤 채널을 봐도 골프가 나오기 때문에 대중화되고 있는 느낌에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세계 랭킹 1위는 고진영 선수고요. 국적은 한국입니다. 사진에 제가 갖고 왔는데 네이버에 나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3위는 리디아 고인데 이분은 이 선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본인도 사실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이 고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위는 이민지. 이분은 호주에서 태어난 것 는데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고요. 그리고 9위는 박인비 선수고요. 10위는 김세영 선수입니다. 세계 선수 10명 중에 5명이 한국 국적 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골프 산업을 준비하면서 이 골프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고진영 선수의 유튜브를 제가 좀 보고 왔는데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이런 경쟁 상대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한 게 골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보면 경쟁 상대라 보기는 힘들지만 같이 운동한 김세영 선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또 리디아하고랑 라카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 사이에도 굉장히 우애가 깊고요. 서로를 경쟁한다기보다도 본인과의 경쟁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골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느낌,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골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골프 산업이 이제 확장되는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표를 한번 띄웠는데요. 이게 지금 골프 인구의 증가세인데 여기가 보면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발표한 증가세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작년에 골프 인구가 515만 명, 519만 명 된다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골프를 지속적으로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다가 만 사람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5, 60대가 골프를 친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심에는 20, 30대 골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구만 해서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35%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를 많이 치는 인구 그리고 지금 유입되는 인구들은 5, 60대 정년을 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 뭐 사회에 첫 발을 내든 20, 30대 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 올해 2022년엔 60만 명까지 골프 인구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10명에 1명, 9명에 1명은 골프를 쳤거나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실내 스포츠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생활했는데 골프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골프존,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물론 혼자서 치는 것보다는 3, 4, 5 치는 게 재밌지만 약간 격리된 공간에서 뭐 친구와 2명 또는 3명이 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라운딩을 가게 되면 넓은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에는 다소 그 전염성이 다소 약한 야외에서 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골프 인구가 코로나 시대 때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많이 더 올라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골프를 칠 때는 예전에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 때는 뭐 이랬다 이야기 들어보면 골프를 한번 치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술을 사주고 그리고 다수 계속적으로 친밀도를 삼아야 한 번 라운딩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 골프장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퍼블릭 골프장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자들, 은퇴 또는 젊은 부자들이 치는 스포츠가 골프였다. 소수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게 골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대중성이 있는 스포츠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스크린 골프 확대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골프채가 예전처럼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이게 중고샵 같은 데 가보면 초보자용이 30만 원, 50만 원이면 좋은 채 구입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 인구가 골프 산업, 그러니까 골프 장비주, 골프 관련 섹터로 소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장 좋은 게 골프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과 아빠, 딸과 아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골프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에 해외여행 가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오히려 수혜를 본 산업 중에 하나인데 또 가족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골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 처음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또 가족 스포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또 수혜를 받을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의 실력은 뭐 세계적으로 우수한 상황이고요. 또 골프는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골프 예능 프로그램까지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케이블에서 뭐 JTBC 스포츠 채널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다큐 위주의 골프 채널이 많았습니다. 선수가 1번 홀부터 18홀까지 계속하는 약간 지루한 느낌의 채널, 그리고 경기를 보여주는 채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골프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골프 인구가 생겼죠. 생기면서 지금 뭐 지상파, SBS 같은 경우는 편먹고 공칠이죠. 화면에 나오는 이승기, 이경규가 나오는 저런 프로도 예능을 토요일, 주말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도 골프왕이란 김국진, 양세형이 나오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을 하는 이유가 수요자가 있고요.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딱딱한 느낌의 골프의 중계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초보자 골퍼가 성장하는 과정. 이승기 같은 경우는 백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돌이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레슨을 해주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훨씬 우리들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대중화가 되고 그만큼 저도 이렇게 챙겨서 보는 편이니까 그만큼 골프를 치던 안 치던 또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능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골프의 대중화에 앞서는
대중화의 한 일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사실은 뭐 대중화의 세 가지를 짚어준다면 첫 번째는 저는 스크린 골프장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라운딩을 가려면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 한번 올리려면 몇 개월 정도 준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골프 사면 무조건 스크린 골프장 가면 됩니다. 가서 쳐보고 뭐 게임 룰도 볼 수 있고요. 이미지 트레이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골프존에서 한 스크린 골프장이 소위 코로나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대박이 났는데 2019년 가맹점 수가 1,167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맹점 수가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768개로 성장세는 51% 성장을 했는데 지금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동네 한 개, 많으면 2개 정도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골프존 말고 뭐 SG 골프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통합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골프존이 아주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골프에 관심이 있고 골프채만 있다면 스크린 골프장 가면 저렴하니까요. 이렇게 골프 산업이 대중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골프존에서 예측치가 2,000개를 돌파할 것이다. 그만큼 돈이 되니까 가맹점을 열고 싶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골프 채널하고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보는데 개그맨들도 골프 잘 치는 개그맨들이 자기 채널을 열어서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요. 운동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여기 골프 한참 칠 때 들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골프 동호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3, 4, 5 모여가지고요. 밤마다 골프존에 모임을 가지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라운딩을 또 주중에 뭐 차례 대회에서 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산 동호회가 굉장히 많았고 등산을 매주 가는 동호회가 지금도 많겠지만 그런 인구들의 상당수가 골프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지금 골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골프와 관련해서 좀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골프장 부킹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렵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스크린장에도 많이들 가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네네. 하늘길이 열리면서 또 관련해서 뭐 골프 의류 업체라든지 네네네. 또 용품 매출도 또 덩달아 높아지지 늘어나죠.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뭐 그 이야기하기 앞서 골프존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는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네. 저기 아래 네모친 구간과 위에 네모친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이 골프존의 주가를 알 많이 수 있고 올랐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골프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 보시면 되는데 네. 골프존은 이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프존을 갖고 온 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밑에 있는 네모 구간이 2020년 3월 20일 날 주가인데요. 최저가가 28,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골프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주가가 더뎠고요. 그리고 흐름이 약간 약했고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 가맹점에 대한 뭐 이렇게 비용 논란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 갔었는데 한꺼번에 갈게 되니까 뭐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네모칸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최고점이 19만 3,500원이니까 1년 반 동안 골프존의 주가는 480%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도 차트 보시면 내려왔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골프존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골프존 영업이익을 보시면 제가 하단에 나왔지만 2021년 작년 결산했을 때 1,077억입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프 인구가 대중화되고 그리고 골프존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업이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골프존 주가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외여행도 풀렸고요. 리오프닝도 수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존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골프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골프 관련 섹터를 짚어드리고 영상 후반에 탑픽 종목도 한번 찍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만 치는 골프가 아니라 정말 모두의 골프가 됐습니다. 제2의 골프존의 기업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골프 산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골프를 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소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급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화면에 보이시는 초급은 먼저 골프채를 삽니다. 네. 우선 뭐 돈이 많으신 것은 좋은 걸 사시겠지만 그것도 중고로 많이 삽니다. 장비 중요하죠. 장비가 장비빨인데 네. 초보자들은 초보자 또 채가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채가 중요하거든요. 약간 헤드도 크고 이런 종류 중요한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보통 장비를 사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골프 관련 장비주들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 장비들이 또 가격이 좀 하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네. 요새는 동네에 한두 개 정도 중고샵들이 있습니다. 가면 자기 채를 중고로 팔 수도 있고요. 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타이틀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도 뭐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저걸 사기 시작하면서 골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골프백에 아이언채와 그다음에 드라이버, 뭐 우드, 그다음에 이번에 캐디백까지 사셔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장비 수혜주들의 여기서 매출의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에는 레슨 및 연습을 합니다. 바로 이제 골프존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딱이도 하셔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모든 스포츠나 모든 예체능이 그러겠지만 자세와 본인의 그 그립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슨을 받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슨을 한 3개월 받으시면서 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잘 맞고 또 힘들지만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스크린 골프장인 이 오른쪽에 있는 골프존인데요. 골프존에 가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친만큼 거의 정확히 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본인의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잘된 점, 못된 점을 본인이 확인하면서 골프존에서 이제 신나게 치게 됩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많게는 뭐 짧게는 3개월 정도 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골프존들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보면 주말에 가면 부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존 또한 왜냐하면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평일이 아니면 주말에는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존이 작년, 재작년 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중급 단계인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해외여행은 제가 봤을 땐 최고 고급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중급 단계는 이제 라운딩을 가게 됩니다. 라운딩을 가게 되면 이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들 이런 수혜를 받게 되는데 라운딩을 가려면 우리가 이제 골프존까지 가려면 골프 신발, 골프채가 필요하는데 라운딩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해야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좀 이따 말씀드린 VC라는 회사에서 만든 골프 거리 측정기인데요. 이게 손목에 차는 시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 레이저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손목에 차는 건 4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거리 측정기는 90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까지 세팅이 되면 이제 라운딩을 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라운딩 가서 이쁜 환경, 멋있는 환경에서 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보이시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면 골프는 이제 뭐 즐기는 단계다. 근데 항상 이 기반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스포츠인데 이런 스포츠를 예전에는 5, 60대, 6, 70대 그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즐겼다면 골프존이란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많은 수요가 20, 30대라고 합니다. 20, 30대가 장비 욕심도 많고요. 그리고 라운딩 보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골프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신발부터 모자까지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만에 만나는데 돈이 부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뭘 신었고 상의는 타이틀리스트, 하의는 와이드 앵글 이렇게 모자, 골프공은 타이틀리스트 쓰는지 볼빅을 쓰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시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라도 굉장히 골프 라운딩 갈 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는
골프존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모자, 안경을 다 쓰고 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똑같은 환경에 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20, 30대 그리고 40, 50대까지도 골프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순간 골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섹터별, 종목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왼쪽이 이제 르코크 홈페이지에 나온 유리거든요.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골프 요새 20, 30대 입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젊은 모델을. 네, 예. 요새 트렌드가 예전에 우리가 커피 맥심인가요? 그 안성기 배우가 모델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예. 젊은 모델. 그러니까 예전에 커피는 중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모델로 구용했다면 지금 골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요층이 20, 30대이기 때문에 이쁘고 어리고 젊은 모델들을 기용하는 게 네.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들을 보고 20, 30대가 지갑을 여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텍스트에 나와 있지만 기존 고객은 5, 6, 70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많고요. 그리고 자금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칩니다. 골프 라운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2, 30만 원, 4, 50만 원 금방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킹도 되게 그렇게 비싸지만 부킹도 어려운 게 골프 산업이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현명한 소비가 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큰손 고객은 5, 60대가 아니라 MZ세대, 밀레니엄부터 Z세대,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골프 용품, 골프채, 골프공, 골프 가방, 그리고 의류까지 해서 200%가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30대들 보면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요. 3, 3, 5, 또 여자분들끼리 골프를 가면 걸그룹처럼 옷을 입고 골프 라운딩을 할 때 사진을 찍는 게 또 요새 또 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보면 20, 30대의 고객들을 잡아야 된다. 주제는 골린이 잡아라. 이제 시작하는 골린이들은 살 게 다 살 거거든요. 신발부터 양말부터 다 살 거기 때문에 골프 산업이 이렇게 변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그리고 골프, 패션 최대 고객들은 20, 30대 골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골린이들이 이런 골프 대중화에 앞서서 이렇게 골프 용품을 사기 때문에 20, 30대의 골프 매출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가서 치면서 치다 보면 친구들끼리 다시 오랜만에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다시 치다 보면 야 우리 스크린만 칠 게 아니라 라운딩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라운딩 가면 라운딩 이제 한국은 치지 말고 해외 가서 쳐보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플렉스 문화인데 골프 골린이도 잡아라. 친한 어릴 때 친구들마저도 이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어떤 채를 쓰는지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보이스 캐디를 쓰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스 캐디 안 맞아. 우리 레이저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 캐디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20, 30대 골프 용품에 과감한 투자나 과감한 소비가 있기 때문에 골프 산업 업종들은 골린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젊은 CF 모델 제가 방금 안성긴 배우 말씀드렸는데 골프도 저는 예전 모델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시는 김사랑입니다. 김사랑 배우고 다니엘 헤니고요. 오른쪽은 트와이스입니다. 지금 김사랑 다니엘 헤니 같은 경우는 와이드 앵글 모델이고요. TV를 틀면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이 골프를 칩니다. 이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더 어리죠. 트와이스는 더 어린이 트와이스가 파리 게이츠 골프웨어를 모델합니다. 8명이구나. 저 트와이스 8명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트와이스 8분인데요. 8분이 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골프웨어를 입고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프의 수요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검정색, 흰색, 기능성 골프웨어가 대세를 이루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컬러풀하고요.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이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골프웨어 사업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와이드 앵글은 그렇고 파리 게이츠는 그런데 르코크라는 브랜드는 소녀시대 유리를 쓰고요. 그다음에 카스텔 바작은 원래 이한이 배우를 썼는데 지금 박신혜 배우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정준호 배우는 벤제프 골프웨어의 대표이사입니다. 정준호 배우님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준호 배우는 그 골프 벤제프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골프 웨어인데 네. 정준호 배우는 이 회사의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대표이사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정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제프의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골프 웨어 사업이 이렇게 될지 알고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제프도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이고 본인은 직접 모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타이틀 리스트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의 친여동생이 손세은 프로라고 있습니다. 네. 손세은 프로가 키가 172 정도 되는데요. 손세은 프로가 타이틀 리스트의 모델입니다. 타이틀 리스트는 아마도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연예인들보다는 실제 프로를 기용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공통점은 다 젊은 배우나 젊은 연예인들을 골프 CF에 대거 기용한다. 이유는 소비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서울경제TV에 나온 주가인데 이제 이번 달이면 4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약 일주일 동안 주가를 봤더니 최근 리오프닝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랐던 골프존 유딘 홀딩스도 6%, 4% 이렇게 올랐고요. 가스타일 바작은 12%가 올랐고 남아산업이 골프장 관련 주인데 3% 그리고 VC라는 건 사실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이거든요. VC가 그 보이스캐디 시계를 만들고 거리 측정기 이렇게 보는 거리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VC의 앞으로 성장세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경제TV 화면을 보면 올해 이제 서울 골프 산업 규모가 6.7조 굉장히 큰데 거기서 9.2조로 거의 30-4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은 이분이 골프존 스크린 골프장인데 골프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카카오에서도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골프존 VC의 실적 최고치를 갱신할 걸 기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 바로 사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골프 관련주들 VC를 포함해서 꼭 넣어두셔야 앞으로 급등 나오면 소외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 골프 유입 인구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MZ 세대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서서 515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MZ 세대로 분류되는 20, 30대 골프 인구는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115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관련 용품이라든지 뭐 의상 구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 MZ세대 모시기에 여러 이 골프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골프장 방문이 코로나 이후에 6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또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골프 관련해서 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오늘의 탑픽 종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장비 업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 짚고 탑픽으로 넘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로는 제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장비 업체가 있고요, 의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알고 제가 이제 탑픽줄을 찍어드릴 텐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우선 제가 봤을 때 골프존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스크린 관련주는 우선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비 업체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업체는 정확히 말하면 휠라홀딩스인데요. 휠라홀딩스가 왜 골프 산업 장비 업체인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휠라홀딩스가 2011년도에 아쿠시네트라는 미국 3대 골프용품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지분이 53.1%까지 지분 추가 매수를 해서 실제적인 대주주가 되는데요. 여기 회사의 매출이 상당합니다. 2021년 작년 12월 기준에서 매출만 1조 9천억입니다. 휠라홀딩스가 연결 재무제표로 했을 때 작년 매출이 3조 7천억이니까 여기에 반 정도를 이 회사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쿠시네트라는 회사는 사실 생소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타이틀 리스트를 생각하면 아하 하실 거예요. 이 회사가 타이틀 리스트하고요. 풋조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데 공 보이시죠? 우리가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타이틀 리스트 공을 칩니다. 이 공이 탄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 비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 공이 개당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개당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리스트 공을 사서 골프장에 가서 오비가 나면 우리들 말로 짜장면이 날아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싼 공인데 이 공을 선수들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리스트의 골프용, 타이틀 리스트에서는 공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신발, 뭐 옷, 모자 그리고 골프채까지 다 만드는데 이 자회사를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아쿠시 네트의 지분을 53% 갖고 있는 게 휠라 홀딩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를 보니까 휠라 홀딩스의 그 자회사인 아쿠시 네트의 매출은 좋지만 실제로 휠라 홀딩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 홀딩스도 골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상승 사이클 종목은 제가 VC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VC는 사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부터도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고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라든지 경제방송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딩 각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하는 게 거리 측정기입니다. 뭐 골프존에는 거리 측정기 각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일 개가 없으니까요. 근데 라운딩 각이 마지막에 구입하는 왼쪽에 보이는 보이스 KD T9 원래는 계속 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T1부터 있었겠죠. T9 이 시계형 같은 경우는 뭐 거리뿐만 아니라 그 경사도까지 다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풍속까지 다 찍어준다고 하니까요. 요새는 GPS 이게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보이스 캐디 시계형도 많이 사는데 이 금액이 약 4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꼭 샀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시계를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오른쪽 게 쓰는데 이게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한 개 사면 평생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마지막에서 구입되는 장비가 VC의 거리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주가 흐름도 좋고 있기 때문에 관정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이클인데요. 이제 마지막 볼 건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 중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신혜 배우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가스텔 바작이고요. 트와이스가 광고하고 있는 게 그 파리게이츠인데 파리게이츠의 이제 모회사라고 하죠. 이게 상장돼 있는 크리스 FNC입니다. 이 두 회사 보시면 되는데 김사랑 배우가 광고하는 와이드앵글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했고요. 이 마지막 의류업체는 두 종목 정도 관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이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픽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 산업, 장비 업체 그리고 의류 업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SNS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인증샷을 찍어서 사진 올리는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의류 업체, 뭐 장비 업체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골프 관련 뭐 보험 상품들도 늘어날 정도로 골프와 관련한 연계 산업군들 굉장히 또 호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탑픽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탑픽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의류업체 중에 가스텔 바작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역시나 의류업체 중 하나였군요. 왜냐하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요. 네.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 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류업체 중에는 네. 그리고 그 크리스 FNC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텔 바작이 현재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네. 공시도 있기 때문에 가스텔 바작을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5분만 집중하시면 본인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명확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스텔 바작의 좋은 이유를 큰 두 가지 묶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네. 자, 먼저 개요는 뭐 HTS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형지그룹의 자회사, 형지그룹에서 물적 분할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텔 바작이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연구 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자꾸 개발을 하고요. 니즈를 찾아야 되는데 가스텔 바작은 프랑스 파리 의류업체인 PMJC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발굴해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포지셔닝된 타겟층은 정확히 30대에서 50대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가스텔 바작 보시면 되는데 올해 2021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장 큰 테마인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가스텔 바작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도 2000%가 넘기 때문에 제가 빅사이클에서 말하는 종목은 되게 큰 종목이거나 굉장히 건실한 종목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빅사이클 종목을 말했는데 중장기로 보지만 그 다음날 빠지면 바로 싫어하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라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우선 쉽게 찍어드리면 먼저 흑자 전환할 것이다이고요. 두 번째는 20대에서 40대까지 선호하는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모시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코로나 전에 160개 정도 매장이었는데요. 이걸 136개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평균 매출이 3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매장은 더 많이 증가를 했지만 평균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더 증가했다. 그리고 자체 디자인 개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직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6명인데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좋다고 보는 게 46명이 다 정직원입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정직원인데 이 중에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디자인 쪽에 20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디자인 개발과 상품화에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찍어드리면 네. 이게 이제 연구개발 실적인데요. 20명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상품 기획팀, 디자인 연구소, 개발실, 또 파리에 있는 PMJC 디자인 센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쁜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 회사이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하는 것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앞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앞에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그 초석인 거고요. 지금 전환사채를 2021년 6월 4일 날 제2회차 전환사채 공시를 했습니다. 전환사채 공시를 아시죠? 물론 그 전환사채 공시를 발행한다는 건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많고요. 추가 상장할 때는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가 많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가스텔 바작의 전환사채 공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HTS를 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발행 금액은 200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억이고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꼭 바람직하지 않으나 여기가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들으셔야 돼요. 표면하고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즉 나는 이자를 받기 위해 채권으로 받은 전환사채가 아니라 주식으로 100%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공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 작업을 통해서 자꾸 조정가액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낮추게 되면 현재 주가는 떨어져서 주주들은 화나 죽겠는데 전환사채 리픽싱을 하면 그 주가보다 더 할인하게 되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상장이 나오는 경우에 주주들은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최저 마지막 조정가액을 지정해 줬습니다. 공시에. 그 금액이 1,701원입니다.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이 금액으로 주가 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가 얼마냐? 제가 확인했을 때 9,990원. 즉 전환한 조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현재가입니다. 그러면 이 BNK 투자증권의 전환사채를 대상권자인데 여기가 청구 기간이 바로 다다음 달 6월 8일부터 청구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시작되면 보통 그달 공시를 하고 추가 상장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200억이나 빌려줬는데 전환사채 공시를 해서 주가로 변환해서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자율은 0%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가가 내가 전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된다면 전환할 수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2026년까지. 그렇게 되면 200억이란 이자가 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보통 청구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추가 상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 조정가격 1,701원을 기록하시고요. 6월 달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근간으로 가스텔 바작을 한번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내용인데 또 여러분들 공시 보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계산하면 불편하고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추가 상장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주가 하락을 하고요. 저장가액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오버행 이슈가 있고 다시 주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가 1,701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텔 바닥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와 주셨습니다. 봄철 성수기를 맞은 골프 산업 상승 사이클로 오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중요 공시가 있는 별표 5개, 밑줄 쫙 긋는 종목인 가스텔 바닥 선택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또 이용준 파트너님 주식시장 잘 보시고 또 종목도 굉장히 선별을 잘 해주시니까요. 잘 따라가셔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모든 상승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 한 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스텔 바닥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보시면 제가 마지막 화면인데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손현재 선수거든요. 네. 손현재 선수가 골프 굉장히 열심히 치는데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는 골프공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인스타의 트렌드를 확인하고요. 네. 가스텔 바닥 전환가액 1,701원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환가액 1,701원을 기억하자 하시고 또 별표를 또 세워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